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격이 먼저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초기 증상의 기억력 저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5분에서 10분 동안 진행하는 그런 치매 선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졸중 진료를 하고 있는 신경과 조교수 이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치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기억력을 포함하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치매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흔히 잘 알고 계실 만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으로 흔한 게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치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아니면 만성적인 뇌허혈로 인해서 뇌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달리 성격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인지기능 저하를 먼저 겪은 이후에 천천히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든 알츠하이머 치매든 간에 치매의 위험인자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특히 혈관성 치매는 심내혈관 위험인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뇌졸중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부정맥, 담배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나이, 성별, 그리고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인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뇌에 만성 허혈이 좀 생기게 되고 이런 위험인자로 인해서 결국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겠죠.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분명 인지기능 장애의 패턴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먼저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돼서야 전두엽 기능이나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데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격이 먼저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갑자기 성적인 취향이 이상해진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증상이 생기다가 점차적으로 증상이 악화가 되면서 그제서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초기 증상의 기억력 저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5분에서 10분 동안 진행하는 그런 치매 선별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관성 치매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심내혈관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고 필요시에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승인된 여러 종류의 약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혈관성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가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성 뇌허혈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고 뇌경색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을 해야겠고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약물을 써야 되는데 항혈소판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항응고제 혹은 고지혈증 약물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처방하는 약물을 반드시 잘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혈관성 치매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적절한 운동, 보통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번째, 반드시 담배를 끊으라 라고 되어 있고 3번째,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모입니다. 혈관성 치매 중에 굉장히 드물게 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카다실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경우에는 우성염색체 유전으로 환자분들 아들 자손들에게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100% 유전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유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혈관성 치매는 약간의 유전성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적절히 하면은 치매 발생을 확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니까 나도 곧 걸리겠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하십시오. 훨씬 더 늦출 수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저체중과 과체중이 모두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 뇌졸중 이후에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화도 많이 내고 습관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과체중 자체가 뇌졸중의 위험인자죠. 그래서 훨씬 더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있으면 적절히 조절하시고 저체중이 있으면 찌우십시오. 표준 체중이 가장 좋습니다.